지난 이야기. 호랑이 형님 영상에 이어서 더복서 영상까지 만들게 된 꿀벌장. 하지만 대본이 거지 같았던 터라 영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 이 때문에 꿀벌장은 사람들로부터 만화를 보긴 한 거냐, 더복서의 스토리를 이해 못한 게 아니냐, 연출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억까 아니냐 등 여러 비판을 듣게 된다. 그래서 꿀벌장은 호랑이 형님 때와 같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추가 설명 영상을 들고 오게 되는데, 과연 꿀벌장은 이번 영상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인가? 꿀벌장의 자신, 더복서가 족같은 건 진짜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인 이 만화를 이해 못했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더복서를 재밌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휴머니즘. 대부분이 이 휴머니즘을 이해하지 못해서, 구조를 알지 못해서 제가 이 만화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다. 잠깐, 그 전에 이분들이 말하는 더복서의 휴머니즘이란 무엇일까요? 댓글을 그대로 퍼와서 이 휴머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분들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더복서의 스토리라인이자 메인인 휴머니즘은 어떠한 인간이 재앙을 맞닥뜨리고 난 후 보여지는 인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복서는 이를 복싱을 조금 거쳐 표현할 뿐, 중요한 건 인간사지 복싱이나 액션 위주로 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대충 이분들의 얘기는 들어봤으니 이제부터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과연 제가 저 스토리텔링 방식을 모르고 리뷰를 했을까요? 물론 이전의 영상이 워낙 생략도 많고 드림 욕심도 과했던 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이상함이 없습니다만, 아닙니다. 더복서의 저런 얘기는 제가 더복서를 보기 전부터도 들었던 얘기고, 더복서를 본 후에도, 그리고 다른 리뷰들을 참고하면서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거나 이해를 못해서 더복서를 싫어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말하시길 더복서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성 있는 웹툰이거든요. 그러니 이 휴머니즘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스토리라인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고 뭘 보여주고 싶은지를 매우 직관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니 말이죠. 그럼에도 이런 휴머니즘과 스토리 표현 방식을 다 알면서도 제가 더복서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화는 오직 주인공의 강함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 전투면에서 동네 싸움이건 루키건 챔피언이건 뭐건 다 똑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그것도 계속. 그러니 몇 주 동안 빌드업한 상대는 그저 병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얘기만 다르지 어느 위치에 있었건 특징이나 실력 행사, 파이도 해보지 못하고 똑같은 원 패턴으로밖에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 본래 인물의 극적인 상황, 처절함, 그로 인해서 보여지는 간절함과 고조되는 감정에 덧붙여져 피날레를 날려야 할 인물에서 쌓임에도 미리 과거 내용을 뻥튀기 해놓고 막상 툭하니 억하고 쓰러져 버려 풍선마냥 펑 터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제가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내용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떤 위치에 있건 똑같은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사용, 플러스 진정성의 부재. 2. 휴머니즘이고 뭐고 병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 극적인 상황의 부재. 너무 대충 얘기한 느낌이 팍팍 들죠? 그래서 이를 좀 더 풀어 얘기해보도록 할 겁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은 만화를 급속도로 지루하게 만드는 주범이라 봅니다. 컨텐츠가 노잼이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반복입니다. 한두 번이야 재밌다 하지만 똑같은 장면만 여러 번 본다면 물리는 건 당연해지죠.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걸 원합니다. 더복서는 시작부터 제가 당시에 본 최신화까지 이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죠. 똑같은 전달 방식만을 보다 보면 그것이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갈수록 이야기가 와닿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그것만 6달 넘게 삼시세끼 내내 먹으라고 하면 먹을 건가요? 먹는다고요? 찾아오십시오. 못하면 뒤집니다. 아무튼 더복서의 이런 반복은 저에게 있어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봐라 하며 얘기하시는 좋은 말씀과 다를 게 없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니까 지루해도 새겨들어 하는 느낌. 아니, 연출이나 스토리 표현 방식 하나도 안 똑같은데요? 디테일이 다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걸 안 똑같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반복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뒤로 일단 미루도록 하고, 이번엔 캐릭터들의 진정성 부재로 인한 호구화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죠. 왜 더복서의 캐릭터들이 호구화됐다 라고 느꼈냐면, 초반부엔 젖밥들하고만 싸우죠. 그러니 초반은 괜찮지만 나중 가면 챔피언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챔피언이라는 놈들이 적부들과 다름없이 원펀치 픽 쓰러지기로 똑같이 쓰러지니 작중에서 보여준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에 의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요컨대 진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들이 유라는 재앙에 휩쓸린 후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장면, 즉 캐릭터의 인생을 독자가 효율적이게 받기 위해선 캐릭터의 진정성이란 중요하다 봅니다. 더복서에서 캐릭터의 진정성이라 하면 챔피언 캐릭터의 챔피언스러움이겠죠? 하지만 처음에 나온 아와추와 백삼부터 챔피언이라는 챔피언들은 다 픽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유가 아무리 재앙일지라도 챔피언이라 되는 사람들이 다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캐릭터의 진정성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진짜 인생이 아닌 가짜 인생을 전해바라봤자 감흥이 오나요? 일단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니, 더복서는 액션 복싱 만화가 아니라 인생을 담는 거라니까요? 인생 만화에서 액션 부분 보고 까는 게 말이나 됨? 이라는 얘기가 꽤 보였습니다. 솔직히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건 틀렸다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더복서는 인생만 담고 있는 웹툰이 아닙니다. 액션을 통해 인생에 대해 풀어내는 거죠. 저번에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다른 만화들도 인생에 대해 풀어냅니다. 어떤 캐릭터는 판타지 세계에서, 어떤 캐릭터는 현대에서, 어떤 경우는 캐릭터가 아닌 실제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각각이 인생을
인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다르죠. 복싱이 아닌 싸움을 통해, 회사 생활을 통해, 연애를 통해 등 전달하는 매개체는 서로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만화들 또한 인생을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싸움, 회사, 연애를 통해 인생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저것들을 오직 인생 장르 작품이라고만 불러야겠네요. 다른 부분은 장르적으로 평가해도 안 되겠고요. 어차피 중요한 건 인생이니 말이죠. 아니죠. 아니죠.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인생이 아니라 그 매개체입니다. 인생에 대해 풀어내는 만화는 더벅서만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는 항모서적 같은 게 아닌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화라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하디 평범하고 당연하디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어떤 매개체로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그 만화의 평가를 판가름하는 거죠. 왜? 만화의 평가는 언제나 재미있음과 재미없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은 게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로 평가되었으면 전공서적이 되었겠죠. 그러니 더벅서에서 인생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액션과 복싱은 평가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만 띡하니 볼 거면 그냥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나을 겁니다. 거기엔 누렁이와 개똥이가 함께하는 진짜 인생을 볼 수 있으니 말이죠. 2번을 정리하자면 인생을 얘기하는 건 드라마를 표하고자 하는 작품에선 당연하다, 더벅서만의 특별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전달하는 매개체, 즉 더벅서에선 복싱이며 더벅서의 장르는 액션 플러스 복싱 플러스 인생이지 인생 외에 다른 걸 다 빼놓고 볼 거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맞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액션이 어디가 문제인지 뭐가 이상했는지는 이전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인 극적인 상황의 부재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극적인 상황이 있다 생각합니다. 맛있는 사이드를 위한 고구마 빌드업인 극적 상황에 대해서는 원펀맨 리뷰를 통해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고, 제가 왜 극적 상황이 없으면 재미를 못 느끼는지 대충만 알아보도록 합시다. 극적 상황이 없다는 건 하이라이트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상당 고음 없는 좋은 날, 담에담이 없는 바보같이 부산을 대표하지 않는 정상수와 같죠. 그리고 저는 하이라이트가 확실한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쯤 되면 이 새끼가 더벅서한테만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복 없는 만화가 어딨어, 까새끼야 라던가, 그래도 인생 전달 잘했구만, 액션도 좋구만, 억까새끼야 라던가, 저번에 가독성으로도 깠었지, 그건 그냥 네가 글을 못 읽어서 그런 거잖아, 억까새끼야 라고 할 수 있죠. 뭐 전달이랑 액션은 취향 차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복이나 가독성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반복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른 만화들도 스토리 구조의 반복을 하긴 합니다. 만화 구조가 어딜 가겠습니까? 대부분이 정해놓은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않죠. 구조의 반복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지가 달라졌으면, 상대가 달라졌으면 적어도 쳐맞는 방식이나 썰을 푸는 방식이라도 바꿔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백날 천날 옛날에 같은 방식만 쳤쓰고 있어봐 진짜 듣기 전부터 진절머리가 나겠죠. 중요한 게 과정이 아니라 결과인 인생 썰풀이라고 했으면 인생 썰풀이에서라도 색다름을 보여줘야죠. 중요한 게 그거라며. 아니 뭐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근 작은 변화에도 신선함을 느낍니다. 험악한 아저씨 머리 위에 이쁜 꽃 하나만 달아놔도 새로움을 느끼듯이 새롭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허들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누가 클리셰 대파괴에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만화를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복싱이나 액션에서라도 특별한 게 없다면 썰풀이에서라도 매번 조금의 새로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번 퍽 억화당 인생 화당 인생 이니 원 가독성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니 이게 읽기 쉽습니까? 이게? 진짜로? 저 장면에서 처음 10점은 빡빡이죠 대사를 읊어냅니다. 붙어서 두들겨 패주마 라는 빡빡이 대사가 나온 다음에도 바로 대사가 나옵니다. 저 대사는 누구의 대사인 것 같나요? 1초도 고민 안하고 바로 알아맞추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일단 전 아닙니다. 저 대사가 하얀 놈과라는 걸 단번에 알지 못했어요. 왜? 독자가 대사로부터 캐릭터를 분리할 시간을 작가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사가 빡빡이의 주도권에서 하얀 놈의 주도권으로 넘어갈 때 확실하게 대사의 주도권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 없어 헷갈리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어렵다고요? 저 장면에 단 한 장면만 추가해도 훨씬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빡빡이가 붙어서 하얀 놈을 두들겨 패기 위해 횡으로 움직이며 파고드는 장면으로 빡빡이의 대사 주도권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장면만 하나 추가해도 훨씬 매끄러워지죠. 아니면 누구의 대사인지 제대로 표기라도 하던지 말입니다. 말풍선이 칸 안에 들어있지 않고 저렇게 밖으로 나올 경우 대상이 누굴 지정하는 것인지 되게 애매해집니다. 말하는 말풍선이라면 지정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생각 말풍선은 대상 지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대상이 누군지 알기 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또한 칸 밖에 있는 말풍선은 활용성이 다양해집니다. 한 컷에 가로진 말풍선이 아닌지라 자유도가 높아져 다른 인물, 시간, 페이크 용도로도 쓰이는 경우가 생기죠. 예컨대 사람의 얼굴이 있는 칸 안에 생각 말풍선이 꽉 차 있으면 몰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빡빡이에게 대사 주도권이 있었는데 하얀 놈 얼굴은 작게 나와서 중요도가 낮게 표현되고 대사도 인물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칸 밖에 배치를 하니 개 헷갈린다는 겁니다. 만화는 독자들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편의성의 차이가 만화의 퀄리티에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피곤해서 쉽고 재밌게 만화 좀 보려 했더니 편의성이 구려서 읽기 귀찮고 복잡한 만화가 돼버리면 어쩝니까? 그냥 안 읽고 말죠. 일단 이렇게 반복과 가독성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제치고서라도 더벅서에게 특히 엄격한 이유는 그만큼 높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죠. 인기가 많고 고평가가 되니 평가를 높은 기준에서 잡는 건 당연합니다. 뭐 양판소 이세계물에다가 더벅서를 비교하면 그거 나름대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튼 아주 솔직하게 더벅서에 대한 제 감상평은 이렇습니다. 액션, 연출, 스토리텔링, 가독성 그 외의 요소까지 전부 다
별로입니다. 하지만 뭐 더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거나 더보스는 쓰레기 같은 작품이다, 사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선 무난무난하게 재미없는 작품 딱 이 정도? 그래서 제가 별로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오히려 팬분들에게 장점으로 다가왔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땐 그렇구나 했습니다. 취향은 다르고 재미를 느끼는 빈도도 우리 모두가 다르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광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결국 광적인 분들의 의견을 보면 자꾸 그놈의 인생이니 휴머니즘이니 뭐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 수십 개의 감상평에서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얘기만을 반복해요. 물론 더보스의 스타일 자체가 극명하다 보니 똑같은 장점을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막상 물어보면 그놈의 휴머니즘이 뭔지도 모르고 만화의 인생을 담는 것 자체가 더보스만의 특별함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남들이 재밌다, 휴머니즘이다, 인생이다 뭐다라고 다 같이 하니 자기도 뭐 모르고 따라하는 물타기로밖에 안 보여요. 뭐만 하면 안에 인생이 있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원툴이니 말이죠. 아니 뭐 그냥 재밌었다라고 하세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말고 괜히 물타기처럼 보여서 진짜 재밌게 본 게 아니라 오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솔직히 재밌는데 이유가 어렵습니까? 그냥 재밌으면 재밌는 거죠. 이해합니다. 저야 뭐 이유들 찾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더보스가 뭐 땀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얘가 찾아낸 해답은 먼치킨 뭔가 있어 보이는 메시지 두 개뿐인데 혹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안녕.